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뭐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긴 하지만 미온한지 한번 체크포인트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점점 좋아지는 지표.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시장도 최악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막 기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네. 반등이 상당히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에 좀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표를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 하락이 나왔었고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죠.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그 이유 두 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반도체와 해운, 비료에서 인플레 정점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라는 게 물가가 모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세부 사항을 살펴봤을 때는요, 인플레가 정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나온 건데 전 세계에서 이제 이 경제 핵심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든가 해운, 특히나 최근에 비료값이 많이 올랐죠. 이 산업의 공급 상황은 이미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서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소비자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을 봤을 때는 인플레 정점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제 미국 재무장관,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인플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당분간은 이 인플레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은 하락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 정부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면서 요 두 개의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올랐거든요. 사실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인플레 정점 신호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6개월째 인플레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로 인한 인플레, 이 모든 게 인플레였다 보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은 건데요. 이번 주에 발표될 CPI를 보자 그랬죠. 거기서 한번 확인을 시켜줄 것 같고, 일단 종목별로 봤을 때 미국의 대표 종목인 애플을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개발자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호평이 나오면서 지금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 애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종목부터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그동안 이 6개월 동안 많이 악재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인플레라는 것들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플레가 당장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 일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림 하나를 좀 보시면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은 예상 지표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의 추이를 보는 건데요. 3월까지는 꽤 높았던 겁니다. 이게 최고였고 4월 달에 확인했던 3월 데이터가 이제 8.3이 나오면서 꺾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올 5월 데이터 이게 지금 8.2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는 걸 좀 보고 있는 건데 아마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CPI까지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은 지난번 PCE에 이어서 CPI까지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물가가 확 내려온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만 확인했을 때 아마 시장은 다시 한번 안도감을 찾으면서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지표들이 지금 시장의 저점을 좀 말해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도 언젠간 지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증시가 올라주겠죠. 지금까지 봤을 때 지표들은 시장이 다시 안 좋아지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내 눈에 들어왔는데 내 관심 종목 안에 들어왔던 그 스페커 한번 오늘도 리뷰해봐야겠어요.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커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을 뚫어놨고요. 차트상으로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흐름에 있어서 국방비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 보수 정권에서 어떤 그 국방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 9,500원이기 때문에 아마 9,500원의 수익 실현 됐을 것 같은데요. 9,500원의 수익 실현 해도 그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 핵실험 나올 때까지는 보유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하나 더 보시면 한일 단조도 이 스펙보다 먼저 방산주로서 말씀드렸는데 한일 단조는 지금 이 방산주에서 대장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뭐 미사일 이야기 나오면 이제 이 한일 단조 올라가는 건데 어제 이제 폴란드의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이제 이 전투기 구매 그 의사 요청에 의해서 K2 전차까지 구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일 단조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핵실험할 것으로 좀 거의 유력하게 지금 한국 정보부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보유 관점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SY 태양광으로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 동남아에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최대 수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출발했습니다만 시장이 약해지면서 그 상승분을 살짝 좀 토해내긴 했습니다. 다만 지금 SY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의 컬러 강판을 수출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가 있는데 9일날 돌아오거든요. 9일에서 10일날 돌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부터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SY는 역시나 목표가 4,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면서 오늘도 좀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까요? 네. 신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쓰레기가 상품으로 뭔가 네. 리사이클과 같은 내용인가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폐배터리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그 문제가 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괭생이 모자반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바닷가 가면 좀 흔히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환경 오염이 좀 심해지고 있고 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 건데 상당히 양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괭생이 모자반을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 생분해성은 뭐냐면 이제 쉽게 분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다. 이런 기술을 지금 해수부에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주를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생분해성 해양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전투력 공정에 필요 없는 균질을 기반으로 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2026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 이게 플라스틱 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단양체 혼합 기술까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해수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 괭생이 모자반을 원료로 해서 지금 환경 보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괭생이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괭생이 모자반이 지금 2020년 다시 급증하고 있는 건데 현 정부에서 지금 생분해성 그 폐플라스틱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이번 국정과제하고 맞고요.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것인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해안가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거의 뭐 그 쓰레기 수준으로 좀 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환경 오염부터 좀 뭐 미관까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밀려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동중국해죠. 중국에 있던 지금 그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가지고 지금 제주도 일본으로 가는 모습이 나온 건데 실제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400톤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5,100톤으로 2016년 대비 2배가 늘어난 거고 2020년도에는요. 작년 같은 경우는 9,700톤까지 나오면서
3, 4년 전 대비해서 4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페이플러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다 이번에는 굉장히 모자반이라는 네. 그 글자까지 저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국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밀려오는 건가요? 네,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혹시 굉장히 모자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모자반은 들어봤는데 굉장히 모자반은 처음 들어봐요.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데 네. 우리는 뭐 미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얽혀 있고 막 그런 것들 말하는 건데 어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처리해야 되는 건데 처리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게 이제 거의 1만 톤이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분해가 될 수 있는 플라스틱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일까? 약간 화학업체일까 싶기도 한데. 화학업체도 가능한데 네. 화학업체 커다란 화학업체가 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수익성이 크지 않군요. 네, 그래서 네. 좀 시가총이 작은 종목들이 했을 때 좀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바로 삼육물산입니다. 네. 얘는 건설사 아닌가요? 건설사기도 하고 네. 예전에는 경협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그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어떤 용기나 이런 거 만들다 보니까는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종을 한번 좀 쳐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처럼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정도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육물산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상용화시켰다는 건데 자회사인 SR 테크노팩이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유가공 전문기업 푸름이라고요. 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상용화시켰고요. 2024년 말까지 이 플라스틱 관련 규제 협약을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이런 그 국제 협약을 좀 맺기로 협약을 했는데 지금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이 2000년도에 2억 3,400만 톤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거의 4억 6천만 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금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관련 국제 협약까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2024년부터는 이 유엔 환경총회에서 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또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게 바로 지금 생물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10개의 국정과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삼육물산을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진 상황에서 한번 올라왔습니다. 지금 생물해성 플라스틱 그런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 올랐던 게 바로 이 자리인데요. 요 한번 급등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이 빠진 것이 아니라 좀 어떤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차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 모자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8,5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무슨 모자반이에요? 굉장히 모자반. 네. 자, 헷갈리시죠?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삼육물산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오늘도 하나 이슈를 공부했고 그와 관련된 종목을 발굴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키워드 열어볼게요. 수소법 공포 임박했다. 요거는 뭐 딱 봐도 수소 관련주겠네요. 네. 수소 관련주로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네.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수소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포가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소법 개정안 조만간 공포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데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 수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산자부에서 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될 것이다라는 건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일단 뭐 아무리 늦어도 이달 안에 할 것 같고요. 빠르면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개정수소법은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인데 이 청정수소 중심의 어떤 생산이나 유통, 활용 이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좀 그 의의를 다지는 것이고 청정수소 어떤 정의라든가 인증, 판매, 사용 의무 또 수소 발전량, 구매 공급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이 수소법이 생기면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그런 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청정수소 인증을 해서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레이수라든가 이제 어떤 그 수소를 그 친환경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데 그런 어떤 차등 그 근거를 마련해서 산업체에서는 어떤 수소 판매 사용량 일정 비율을 이상 그 청정수소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서 차등 지원할 거로 차등 지원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수소법 개정은 지금까지 좀 흐지부지하던 그런 어떤 그 수소 산업에 탄력을 좀 넣을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퓨얼셀, 효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은 좀 뻔할 수 있는데라고 또 어떤 분이 글 올려주셨는데요. 뻔한 건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가끔 뻔한 거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뭐 네. 그 종목도 나쁜 건 아닌데요. 오늘은 좀 그 같이 말을 했던 거기도 한데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또 정부 정책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지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종목은요? 네. 유니크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네.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이제 수소 그 부품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소차면 현대차에서 만든 건데 이게 아직까지 수소차 시장이 작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차의 수소차가 세계 시장 점 1등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에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이 유압 솔레노드를 국산 성공시키면서 현대 기아 다 들어가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스택입니다. 이 전기 생산 장치가 그 스택이라는 것인데 이게 수소차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핵심 부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택의 이제 수소 공급을 제어하는 그 FPS 밸브하고 그다음에 이 수소 탱크의 그 솔레노이드 밸브 이 부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 핵심이 스택이고요. 이 스택의 핵심이 바로 이 그 솔레노이드 밸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공급하는 게 바로 유니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수소 트럭 비행기 시대를 개봉박도라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수소 승용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트럭, 수소 비행기까지 수소 그 연료전지 성능 개선에 성공하면서 수소가 쓰임새가 트럭부터 비행까지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소법까지 지금 이제 공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유니크가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말씀을 드려서 아마 요 자리쯤이었습니다. 요즘 말씀드려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 자리 다시 와 있고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없었거든요. 다만 수소법이 이제 공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리부터 목표가를 9,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6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00원이면 지난 5월 초에 딱 이야기했던 9,300원보다 살짝 낮은 가격이네요. 그때 네. 올랐던 가격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9,000원까지 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7,6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외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지 무료 방송 있을까요? 네, 지금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는 종목군이 많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방산주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은 가는 쪽에서 우리가 종목들 잘 고르시면은 계속해서 수익 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성적이 올라오고 있는데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후 4시에 그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최현덕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가는 아이들만 계속 가는 그런 그렇죠. 좀 배 아픈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